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5월 21일 토요일 저희 3기 첫 정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원 강사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강사분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사분들 중에 그 두 가지 유형은요. 첫째, 자신이 모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학생들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강사분들이 또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강사는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내보입니다. 뭐 무조건 내보이지는 않겠죠. 내보일 필요가 있을 때 내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2번과 같은 강사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는 것을 내보이는 이유는 아이들이 무언가 질문할 때 강사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강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보다는 생각의 출발점이 더욱 빠르겠죠. 한편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거든, 솔직히. 근데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둘째, 지각했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늦잠을 잤어요. 제가 1기 분들을 오전에 수업을 하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늦잠을 자서 또 이렇게 한 5분, 10분 정도 늦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첫 개강이고 저도 역시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있어서 대단히 조금 뭐랄까요? 좀 스스로 한심하고 자괴감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어났더니 오전 10시 50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지각을 하고 막 이런 부분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럼 지나간 걸 안다면 더 이상 자괴감에 묶이지 않고 네. 아유, 아닙니다. 저 마음 씀씀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지각해서 잘했다 이 뜻은 아니에요. 지각해서 잘했다 이 뜻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아뷰님. 네.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 이 부분에 또 제가 너무 얽매이지 않겠다. 제가 실은 첫 강의는 너무 잘하고 싶어서 몇 가지 까먹을 만한 이야기들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메모장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적어 놨냐면요. 네. 저 이미 괜찮습니다. 네,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죠. 참, 이거를 이렇게, 네. 흠결을 부끄러워 하는 일은, 음, 이제 메모장이니까 제 마음대로 써놨겠죠? 네. 좋은 일이다. 딱 이렇게 써놨어요. 하지만, 하지만,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는 흠결은 좋지 않다. 저는 이 메모장에 써놓은 이 글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써놓길 잘했네요. 좋지 않다. 그 다음은 이제 그냥 말로 할게요. 너무 기니까. 그로 인해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그렇기에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책과 흠결은 평생이 가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저한테 해당하는 말이었네요. 네. 늦잠 잔 거를 부끄러워는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막 계속 어떻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우님도 방금 오셨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요 부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아예 없다고는 약속 못 할 것 같아요. 제 성향상 2번을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2번 넘어가지 않고요. 2번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큰 틀에서는 오늘 강의 주제는요. 상상화 그리기입니다. 이제 이게 뭔지는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제가 1기 분들 수업할 때는 두서 없었어요. 두서 없었고 지금보다도 강의가 이렇게 지금도 완성해가는 중이지만 완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기분들 강의를 바탕으로 2기분들 강의할 때 제가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십성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십성에 대해서 대단히 빠르게 설명을 드렸어요. 초반부에. 저는 그 십성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십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인데 이 십성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룬을 보시라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룬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이분들이 제 예상대로 이제 십성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이 십성이라는 거는 뭐가 뭐 부친이고 뭐가 내 아내고 뭐가 내 남편이고 이제 이걸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루하루 이룬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형태의 반응들을 보이셨어요. 첫째, 너무 재밌다. 이거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고요. 왜? 그 명리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이 십성부터 이제 보게 되시니까요.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너무 후회된다. 그리고 셋째는 두렵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으셨어요. 저는 요 두 개는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었고요. 세 번째는 크게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도 역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뭘 하고 이분들한테 아직 이론에서 이 십성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들한테 마음고생을 이렇게 시켰는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기분들 중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하고는 그 과정에서 몇 번씩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너무 재밌다 보다도 너무 후회된다. 이 반응을 원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뜬금없이 첫 강의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현대사회에서 현대사주에서요. 현대사주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음, 틀린 어떤 분석이라도 틀린 분석이라도 그것이 나를 발전시켜 준다면 시킨다면 틀린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궤변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기분들 이론 보는 거 그것처럼요. 내가 이론을 봤는데 아직 볼 줄 몰라요. 근데 봤더니 내가 너무 탐욕스러운 것처럼 보였고 내가 너무 내 것만 챙기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후회를 해요.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잘못 봤을지라도 틀린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명리적으로는 틀린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어제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3기 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실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의미를 찾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자책하게 되겠죠. 이 원망이 본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 자신의 환경에 대한 원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번 기수도 선생님 저 명리 공부 그만할까 봐요. 뭐 한 달 내내 그 말씀 하시면서 또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정말 한 달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분명히 이 과정을 겪으실 거세요. 근데 이번에 3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노하우가 생겼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과정 다 겪으실 거예요. 처음에 신기하고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세상을 믿고 자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직 명리 공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내 가족이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내가 아플까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떠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세요. 이것을 이겨내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명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시는 거세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개강에서 말씀드릴 정도로 녹화하면서 말씀드릴 정도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명리 공부 예전에 많이 했던 사람이야. 아니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네. 많이 하셨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진중히 여러분들께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분석을 했다면은, 그런데 그 분석이 나를 발전시키는 분석이라면은 잘못된 분석일지라도 옳은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3기분들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점이 있어요. 지금 어, 사전 보충 강의를 2회 실시한 것 뿐인데 벌써부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멋져요. 왜냐면 그로 인해서 저도 역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런 케이스도 있으세요. 어제는 본인의 명식에 대해서 틀린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본인의 명식에 대해서 맞는 분석을 하세요. 정확히는 맞다라기보다는 참에 더 가까운 분석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틀린 분석을 하셨을 때도 저는 꼼꼼히 읽어보고 두세 번 읽어보고 훌륭하시다. 명리 배워보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시냐. 옳게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런 분석을 주신 똑같은 인물이죠. 오늘 그렇게 분석을 주신 분한테도 너무 대단하시다. 이러니 내가 배울 게 많지 않겠는가. 선생님은 오늘도 정확한 분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한 분이 그러신 게 아니세요. 한 두세 분이 그러셨어요. 어, 아니 어제 제가 그럼 틀린 게 맞다라는 건데 그럼 제가 틀린 거를 선생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네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선생님은 분석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개선할 점들을 찾으셨습니다. 맞는 분석입니다. 여기도 맞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왜 이렇게 사족이 길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짧게 더 할게요. 제가 명리 공부 처음 하고 한참 무료로 사람들을 받을 때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다음 달에 시험에 붙을까요? 예, 붙습니다. 예, 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근데 다음 달에 연락이 와요. 그 다음 달에 선생님 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심장이 철렁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선생님 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 선생님과 상담하기 전에는 내가 떨어진다면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지금 떨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무언가가 꿈틀대는 느낌을 받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이 안 되면 네 번이라도 해서 붙을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 선생님 덕택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붙으세요. 저는 그 사주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 속에서 어떤 유의미함을 찾고 싶었고 제가 찾은 유의미함은 그거입니다. 이거는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현대사회는 그 무언가가 일어나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거만큼이나 나의 마음 상태도 중요하겠구나. 자, 그런데 너무 이쪽에 치중돼 있으면 안 되겠죠. 명리가라면 그 현상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굳이 중점을 두자면 여기라는 거죠. 마음 상태. 내담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주를 본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신이 곧 내담자가 되시는 거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더욱 중요하다. 그것이 현대사회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상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곧 명리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족이 조금 많이 길었는데요. 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확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2021년은 아이고 저에게 있어서 2022년은 실제로 귀인들을 만나는 해입니다. 네. 그리고 그 귀인들이 누군지 찾을 필요도 없겠죠. 네. 뭐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제 1기분들 일부, 2기분들 일부도 계시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1, 2기분들이 다 귀인 같으신 분들이세요. 네.
그럼 3기분들도 역시 저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에게는 귀인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귀인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작년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2020년이 있었기 때문이고 제가 살아온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살아온 흔적들이 여러분들을 귀인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돈 받고 강의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귀인들이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잘 보이려고요? 저 강의 잘해요. 그냥 강의만 열심히 하면 되죠. 못하러 환심을 사요. 그런데 제가 지나온 세월이 있었고 재작년이 있었고 또 신축년 작년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귀인이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귀인이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지 마시고 귀인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 과정에도 저희가 한번 눈길을 주자라는 겁니다. 제가 명리를 보는 관점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1기하고 2기 강의 첫 시작할 때는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당연히 지식적인 부분 이야기해야죠. 공부할 거리 당연히 드려야죠. 와다다다 이제 드릴 거예요. 드릴 거지만 그 전에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 어찌 보면은 그리고 마인드적인 이야기, 개념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형태로 겪으실 아픔, 두려움 그거를 좀 떨쳐내시라는 그 포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보충 수업을 들으셨다면, 사전 보충을 들으셨다면, 그리고 복습을 조금 하셨다면요. 아직 안 하셔도 되세요. 하셨다면은 저희가 지금 천간 10개, 그리고 지지 12개의 명칭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네. 그럼 모르셔도 돼요. 그럼 다음에 또 하시면 되죠. 네. 명칭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그 모르시면 오늘 지금 당장 실강은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인 분들은 지장간까지 암기가 되셨을 텐데 솔직히 이것까지 암기하셨다면은 아우 인정.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장간 결국에 암기를 안 했습니다. 암기를 안 했고요. 저절로 암기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그 원리를 알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 마이크 켜주셨어요. 아버님, 네, 아버님, 네. 대단히 빠르신데요. 그래서 지장간까지 암기하신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드릴 말씀 제가 상상하기라 그랬죠. 상상하기. 사실은 상상하기인데 상상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기예요. 당연하죠.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거 그냥 이해하시면서 결국에 저절로 알게 되시는 게 최고예요. 네. 저희 이기분들이 요즘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장간 못 외울 줄 알았는데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도 많이 봐서 알게 된 게 아니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면은 욕심 좀 부리면은 그 원리까지 좀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아마 내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숙제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아, 저희가 저희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으차. 아유, 네. 저 눈, 코, 입은 그릴 게 아니었는데 꽃을 딱 봤단 말이에요. 네, 꽃을 봤어요. 네. 꽃을 딱 봤는데 이 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예쁘다. 따뜻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이다. 네, 여름이라고 할게요. 여름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이 꽃이 더 커졌어요. 네.
아, 제가 이래서 얼굴 표정, 아, 근데 이거 얼굴 표정 너무, 예, 너무 비관적이에요. 다시 할게요. 네, 꽃이 있고요. 밤이에요. 밤이고, 한겨울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기하다. 한겨울인데, 꽃이 저렇게 있네. 그리고 두 번째, 귀해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 꽃은 춥겠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겨울에 갑자기 땀을 빼고 싶어가지고 막 조깅을 하고 있어요. 조깅을 하고 있다가 마치 여름에 필 것 같은 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색상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봤단 말이에요. 사진도 찍고. 네, 한겨울에 한밤중에. 한밤중에. 자, 그런데 뒤에서 어떤 똘똘이 안경을 쓴, 네, 똘똘이 안경이면은 뭐 약간 요런 안경, 네, 요런 안경을 낀 약간 미친 천재 과학자 같은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뒷짐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 꽃을 감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쟤는 원래 뭐 잎사귀가 뭐 2개에서 4개까지 나는데 얘가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거든.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기 남미에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잎사귀가 2개가 있다라는 거는 어디에 흠결이 있다라는 거야. 즉, 요 밑에 뿌리가 깊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꽃은 원래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아. 근데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도 역시 건강상으로 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기분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얘가 미쳤나? 나는 그냥 이 꽃이 신기하고 귀해 보이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꽃이 춥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요 미치광이 천재 과학자, 미치광이는 빼겠습니다. 이 천재 과학자는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 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명리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 흉내를 내려다가는 아마 제풀에 꺾일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적용도 안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사주를 있는 그대로 보게끔 그쵸 돌아가는 안경 그쵸 미치광이 과학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 미치광이 과학자든 조깅하던 사람이든 그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치광이 과학자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깊게 파고 들었겠죠.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어떤 때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바탕화면 정리 안 해가지고 약간 겁이 나긴 하지만, 다행히 이렇게 나왔네요. 네. 용어적인 설명은 지금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이제 계절이죠. 계절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8글자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일종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숙제이기도 해요. 계절이고 시간이에요. 이 계절하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입체적으로. 내가 태어난 계절이 언제고 내가 태어난 시간이 언제인지 그걸 연상하실 때 이제 구체적인 의문이 드세요. 이거 사주 명리니까 음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양력으로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년월일시를 주실 때 음력으로 주세요. 그 이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든 달력이죠. 그리고 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든 달력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음력은 이제 동양권이고 양력은 서양권으로 알고 있죠. 양력은 아마 그 로마 시대 그 누구죠? 베니비디비치 그 얘기한 사람? 카이사르. 그죠? C죠. 영어로는. 그 사람 때문에 아마 그 어떤 체계화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로마 시대 때부터 체계화된 걸로 기억을 한다라는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명리 볼 때 음력을 우선시하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력으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어렵더란 말이에요. 아, 왜 자꾸 오타가 날까요? 네. 농사 짓기가, 제가 이길 거예요. 잠시만요. 농사 짓기가 어렵다. 네. 왜? 음력대로 가니까 이게 날씨나 이런 게 가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기후 변화에 맞춰서 만들어낸 게 24절기예요. 24절기. 근데 이 24절기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맞췄다라 그랬잖아요. 이게 양력이랑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4절기가 양력이랑 비슷해요. 왜? 양력도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만들다 보니까 이 양력은 기후 변화를 잘 표현하거든요. 양력으로 여름이다 그러면 이제 여름 같아요. 양력으로 겨울이다 그러면 이제 겨울 같단 말이에요. 근데 24절기랑 이 양력이랑 비슷해요. 그럼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사주를 놓고 상상하기를 하실 때 요 계절하고 시간 이때가 어떤 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일단 바꿔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8월 뭐 15일 8월 15일 새벽 2시생이다.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8월 15일 이야 덥다. 이야 덥다. 8월 1일로 할게요. 좀 더 덥게. 8월 5일 5일. 네, 8월 5일. 이야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새벽 2시죠. 새벽 2시면은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연습하시면서부터는 하루하루 해 뜨고 해 지는 게 관심이 자꾸 가실 거세요. 관심이 자꾸 가시고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계시다가도 지금은 의외로 갑자기 춥네 이런 게 막 신경이 쓰이셔야 돼요. 8월 5일날 새벽 2시에 과연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아요. 막 매미들 맴맴거리는 아마 그쯤 아닐까 싶습니다. 맴맴거리고 막 난리 나죠. 네,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 더 괴롭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고층 방충망에 이 녀석들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거겠죠? 네. 네. 근데 저 본 거 같은데 제가 19층에 살거든요. 네. 뭐 아무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태어난 세계는 대단히 덥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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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뭐 14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낮 낮으로 안 하고요. 오전 11시. 오전 11시에 태어났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양력으로 이렇게 되면은 월지가 임목이래요. 임목. 임목이면은 저희가 임묘진 이거 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봄이라고 하기 때문에 봄이다. 양기운이다. 그럼 이제 따뜻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양력 2월 14일 오전 11시. 이거 2월 14일 무슨 날 아니에요? 이거 재수 없어. 네, 바꿀게요. 네, 혼잣말입니다. 네. 2월 13일 오전 11시. 어떻습니까? 쌀쌀해요. 네. 쌀쌀합니다. 추워요. 사실. 춥고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보여요. 꽤 있어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잡으시라는 거죠. 네. 이게 요즘 세계관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명하죠. 뭐, 그래서 월지, 여기가 이제 월지죠. 월지와 그리고 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계절과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그거를 먼저 가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아이고 월지라는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월지라는 세계 안에. 자, 요거 이제 응용을 해보면요. 조금 두꺼운 글씨로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묘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유금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묘유충이라 그러죠. 묘유충. 충돌한다. 그럼 뭐 이거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저 이게 한자로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한자도 잘 모릅니다. 네. 충. 아 참. 이게 저도 모르게 첫 개강이니까 막 아는 척하고 싶은가 봐요. 충. 네, 충입니다. 충. 충돌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묘유충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나무가 상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자, 월지라는 세계 안에 나머지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월지는 묘입니다. 이 묘라는 세계 안에 유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더 세겠습니까? 묘가 더 세겠죠. 네. 그래서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세요. 네. 중점적으로요. 그리고 이 시간 가지고 그 강약을 조금 더 조절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각 글자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간. 그렇죠. 그래서 월제가 파워가 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지식주부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그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안 풀린다. 아마 그래도 한 달 반에서 빠르신 분들은 한 달, 그리고 느리신 분들은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은 아마 스스로 분석하실 거세요. 본인 것들 보시고 하실 텐데 그때 뭔가 잘 안 풀린다. 그때 월지를 생각하시면은 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월지가 파워가 대단히 센 거예요. 나의 세계를 담당하니까. 저는 왜 자수일까요? 네. 아니요, 좋아요. 네.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요. 네, 나의 세계를 담당하니까 그 파워가 센데 이 자리가 모친궁이기도 하단 말이죠. 모친궁. 모친 자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리고 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리고 더 폭넓게는 궁으로 그냥 모친 자리다라고 하지만 부모 궁으로도 봅니다. 사실. 부모 궁. 네. 그리고요. 내가 방금 전에 지나온 과거를 뜻해요. 과거고요. 이거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봐도 다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제 막 보시다 보면은 진짜로 다 맞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봐도 정말 맞네라는 거 알게 되실 거세요. 그리고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인데 나의 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거는 나한테 있어서 부모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나의 조직. 사실은 어릴 때는 가정이 되겠죠.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이더라도 나의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 요거를 또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지나왔던 나의 과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방금 전 지나온 게 아니고요. 기억할 수 있는 과거. 근데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이거 헷갈리시겠다. 그럼 방금 전에 지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세요. 그리고 또 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 생기시죠?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뭘까요? 그죠? 그럼 이제 응용하시면 되겠죠. 조상자리. 네, 조상자리. 조상자리. 그리고 아주 오래된 과거. 아주 오래된 과거. 네. 그리고 기억할 수 없는, 물론 전생 기억 못하죠. 아주 예전의 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 대박. 그럼 선생님 이건 뭔가요? 이제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겠습니까? 내가 다음 생에서 살아갈 모습,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나의 모습, 그리고 자식 자리가 돼요. 자식 자리. 자식 자리. 그리고 손 아랫사람 형제 자리. 그리고 그 손 아랫사람들은 이제 통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봐도 정말로 다 맞아요. 어떻게 봐도 다 맞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월지라 그랬죠. 그럼 결국에 무슨 뜻입니까?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월지다. 물론 그게 모든 걸 결정짓진 않겠지만 월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어 방금 전에
내 모습이 중요하다. 부모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어떤 조직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내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부끄럽게도 첫 강의 때 늦잠을 잤단 말이에요. 네,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늦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멀쩡하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머리가 안 깨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더욱 예민하고 고심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제 모습은 늦잠을 자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한심하게 생각했으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고, 그죠? 네. 한심해, 진짜 자책하겠다. 그렇죠. 어우, 멋있어요. 네, 가장 나다운 자리가 월직했군요.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하자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되게 재밌는 응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 월지는, 월지는 여름인데 나는 겨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 나는 이 추상적으로 겨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다 설명드릴게요. 내가 겨울인데 월지가 여름이라는 거는 이게 한편으로는 내가 속한 세계와 나는 사인이 안 맞아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고 결국에는 사인이 안 맞는 이 세계 안에서 내가 순응할 건 순응하고 그 안에서 나의 최대치를 뽑아낼 때 그때에서 비로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나다운 자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간목, 나무에 비유합니다. 제가 오늘 요거는 좀 가볍게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번 주 숙제가 내일까지 숙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주 명식을 보시면서 상상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샘플들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렇게 보시면서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상상하는 거 너무 재밌겠죠. 자, 일단은 나무에 비유하는데 어린 나무입니다. 얘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린 나무에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무 그리고 꽃 그랬을 때 대비되는 심상이 있잖아요. 꽃은 약간 작은 느낌, 그리고 나무는 좀 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얘는 좀 크다. 그럼 나무는 뭐 하고 싶어요? 나무는 수직으로 올라가고 싶죠. 나무니까 위로 쫙 올라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리니까 또 위로 올라가고 싶을 거라고요. 네. 수직 운동을 틀림없이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천진난만함이 있겠죠. 천진함이 있을 거고요. 이제 수직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팽창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 나무가 어떻게 시작을 하냔 말이에요. 땅 속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땅 속을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시작을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꽃도 땅 속을 뚫고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충 강의 들으신 분이라면요. 간목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된 에너지인 을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배웠죠. 초보자 강의가 아니라 그 사전 보충 강의 때. 그래서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꽃이 땅을 뚫고 나온다라는 설명보다는 간목이 푸시에서 강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을목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을목도 땅을 뚫고 나오고 꽃도 그리고 나무도 땅을 뚫고 나오지만 그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은 이 녀석이 훨씬 강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목은요. 근데 요거 이제 간목 얘기 나온 김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상상하실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한번 해보세요. 막 해보시고 간목 딱 있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키울게요. 그래서 여기 임목 그리고 자수. 자, 우리가 요것만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임목이니까 나무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아시는 분들 뭐 12운성 막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그럼 이제 밑에 걸록 막 이렇게 쓰여서 뭐 되게 힘 좋고 되게 좋은 걸로 막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은, 이러면 양력으로 2월인데 춥지 않나? 춥지 않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시면은 밤 23시 30분에서 새벽 1시 반까지예요. 그러면 새벽이죠. 오메, 춥지 않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 부분은 조금씩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요 부분 놓고 이 사람의 대운이 4, 5, 미가 이렇게 간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이거 여름 대운이잖아요. 근데 여름이라고 다 똑같은 여름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얘는 초여름, 초여름이고요. 아, 얘는 중여름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여름. 그리고 야 망했다 말여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여름 후반.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양력 기준으로 이제 바꿔서 보게 되면요. 지금이 5월이죠. 5월, 6월, 7월이에요. 언제가 가장 따뜻해 보이세요, 여러분들? 7월이 가장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와, 이 사주는 좀 춥지 않나? 오메 춥지 않나? 그럼 이게 사화가 들어와도 아우 이게 5월 기운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나의 이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되세요. 여름으로 바뀐 게 아니라 내 사주 원국은 안 변해요. 저도 추운 겨울생이잖아요. 그냥 제 사주가 겨울인 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름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차이예요. 그럼 이제 조금 따뜻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름이 됐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때는 초여름인데 좀 추워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전히 좀 춥겠는데? 그럼 요때 되면은 그래도 좀 낫겠다. 요때 되면은 야 진짜 따뜻하겠다.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월지하고 시지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어, 이 생각하시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네. 요거 이제 숙제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숙제 아니에요. 오늘 숙제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숙제. 아, 근데 숙제 화냈다, 저기 숙제 안 하셨다고 화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니까 제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할 테니까. 저는 이 3기 하면서부터는 숙제를 좀 타이트하게 내드리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인원수가 1, 2기보다는 또 조금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과제, 숙제거든요. 근데 숙제 검사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는 거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한 2달 뒤에 진짜 그렇겠다. 나도 좀 그걸 알겠네. 그러시는 경험들을 하실 거세요. 그래서 이게 숙제를 계속 안 하시게 되면은 여러 방면으로 알 수 없게 이제 푸시를 해요. 저는 제가 학원 강사 생활할 때도 아이들이 숙제 안 해오면은 처음에 그래요. 애는 눈치 보고 저는 안 할 수도 있지. 뭘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왜? 쌤이 화낼 줄 알았어? 아니야. 야, 네가 숙제 안 했으면 이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요. 그럼 이제 2번째 안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야, 너 무슨 일 있냐? 이거 혼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그럼 3번째 안 한다. 그럼 이제 전화해요. 전화해서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 끊고 장문의 카톡 보내요. 이래 이래 이래서 선생님은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참 고맙다.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쌤부터 열심히 할게.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럼 이제 데리고 막 옥상 올라가요. 옥상 올라가서 조근조근히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숙제 검사를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하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 자유신데 최소한 저한테 이제 하시다가 막히시면은 질문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최소한 생각은 좀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간목 그렇다라는 거. 그럼 춥구나. 그럼 여기서 몇 개 한번 더 해볼까요?
몇 개 더 해보면은, 자, 여기 이제 병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태양이에요. 어? 근데 여기에서 모순점을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자신데? 23시 30분인데? 이때부터 새벽 1시 반인데? 태양이 있나? 없죠. 태양 없습니다. 네, 태양 없고요. 그럼 얘는 태양이 아니라 그냥 따스한 불이겠다. 불이 하나 피워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상하기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설명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간목 말씀드렸고요.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은 자타공인 꽃이죠. 네, 꽃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세요. 실제로 간목하고 을목을 이제 얘네가 이런 모습도 되고 저런 모습 이렇게 자연으로 많이 비유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나무하고 꽃으로 비유할 때가 제일 편해요. 진짜 편해요. 네, 그래서 근데 나무하고 꽃으로 비유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그럼 이제 알게 되세요. 네, 네, 꽃입니다. 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쉽게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꽃이니까 이 친구가 필요한 거는 아, 아무래도 뭐 태양이 있으면 좋겠죠. 꽃이니까 따뜻하면은 좋을 거고요. 따뜻 원추. 이제 이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따뜻함을 원한다. 네. 온기를 원한다. 온정을 원한다. 온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희가 꽃을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상하시면 좋으세요. 어, 스스로 이 꽃이라는 건 스스로 예쁜 거잖아요. 스스로 귀하거나 이제 예쁘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뭐 돋보인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무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높은 산이에요. 기토 낮은 땅이에요. 그럼 이제 응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거는 이제 물상이라고 하거든요. 물상 자연. 물상이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운 사람들이 배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게 첫 개강 때 이런 얘기하고 물상부터 시키는 게 맞겠다라는 제가 확신이 섰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들은 것만을 바탕으로 온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을목인데 태양이 딱 떠 있어요. 야, 그럼 좋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 태어났어요. 야, 이것도 좋죠. 여름에 태어났는데 제가 아까 요거 낮은 땅이라 그랬죠. 낮은 땅에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응용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여러분들 명식 가지고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실 때 응용해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여름에 꽃이 태어난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태양도 떠 있으니까 완전 남부러울 게 없다. 그런데 낮은 땅에 와 있다? 혹시 사람들이 꺾어갈까 두려운데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름에 태어났는데 무토 위에 있단 말이에요. 높은 산. 그럼 벌써 느낌이 딱 어떻습니까? 높은 산에 높은 산에 높은 산에 이거 안 높아요. 근데 높게 만들게요. 사람을 요만하게 하면 아니다. 사람이 요만하면 안 높죠. 사람을 요만하게 하면 되죠. 네. 높은 산에 꽃이 이렇게 홀로 피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태양도 막 비쳐요. 어떻습니까? 아름답다. 그리고 대단히 그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겠구나. 이 생각 딱 드시죠? 이 생각 드시고 근데 또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또 하나가 있죠. 잠깐 저렇게 높은 데 있으면은 저 꽃은 모두가 그냥 감상만 할 것 같은데? 어디에 써먹을 때 그쵸? 외로울 수 있겠는데? 너무 좋아요. 네, 외로울 수 있겠는데? 그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제가 위에서 예시를 들은 거는 아까 전에 이제 기토로 예시를 들은 거는 외롭지는 않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토로 바꾸고 나니까 외로워요. 외로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겠죠. 대단히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막 조합을 하시면서 연상을 하시는 거세요. 네, 아무튼 꽃입니다. 네, 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병화죠, 병화. 병화. 보통은 태양에 비유를 합니다. 네, 태양에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있다. 그럼 그냥 불러보시면 돼요. 막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보실 거 없어요. 불. 근데 큰 불이에요. 큰 불.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한겨울에 병하다. 그러면은 불이 커져봤자 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겨울에 병하면은 멀리서도 또 보이겠죠. 그죠? 한겨울에 병하니까. 그리고 밤에 병하면은 또 멀리서 잘 보이겠죠.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병화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럼 대단히 많은 정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태양하고 불로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의 삶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생명을 키워내는 거죠. 생명을 키워낸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연습을 하셔야 이런 생각까지 연결되시겠지만 한번 볼게요. 병화가 이렇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네, 태양이 있는데 색깔을 맞추겠습니다. 미월에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뜨거운 날에 태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고서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뭐 뜨거운 날에 태양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말려 죽인다 막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 거를 딱 봤을 때 내가 사람들을 말려 죽일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 뜨거운 날에 태양이니까 태양 입장에서는 내가 햇볕을 강하게 내리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미월 미시다. 그러면 이제 이때가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요. 제가 이 숫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요때는 계절적으로 7월이에요. 엄청 더워요. 더워 죽겠어요. 근데 병화가 야, 내가 빨리 햇빛을 내리쬐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온기를 줘야 되겠다. 생명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안 해요. 안 해요. 뜨거운 날의 태양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어떤 차가운 기운이 내 사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지켜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이렇게 있군. 야,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역시 날이 뜨거우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추운 기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병화가 자,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 하고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상의 방법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비양만 안 하신다면 다 맞는 연상이에요. 맞는 상상이시고요. 네. 그래서 그 병화는 생명을 키워낸다. 생명을 키워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밤 시간이다. 그럼 병화는 당연히 불이겠죠. 네, 불. 뭐 모닥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큰 불이 될 수도 있고요. 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분명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병화일간이신데 저처럼 자월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그냥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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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이에요. 만약에 빨강이라는 거는 이제 불 기운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 불이 너무 지나치다. 야, 이거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빨간색으로 안 할게요. 요거는 밤 시간. 밤. 근데 제 아무리 불길이 이렇게 많아도 겨울이라니까요. 밤이라니까요. 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네. 이게 만약에 여름에 이렇게 있으면 진짜 많은 거죠. 근데 겨울이고 밤 시간인데 불이 많다고 뭐가 안 좋겠냐는 거예요. 더 따뜻해질 뿐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 15분에 시작을 했는데 13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2분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25분에 다시 배워요 이러기보다는 쿨하게, 네, 25분까지 쉬겠습니다. 25분까지 쉬고요. 저는 쉴 동안에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요. 그리고 한 2, 3분 있다가 바로 이제 카메라하고 마이크 켜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25분 딱 채우고 오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뭐 질문하실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빨리 이렇게 일 보시고 다시 오시면 좋겠고요. 13분인데 14분 됐어요. 그냥 빨리 쉬어요, 저희. 네, 빨리 쉬고요. 저 화면하고 마이크 끄고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 네. 쉬고요인데 이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시간 이상해서 25분까지 쉬겠습니다. 14분 가면 안 돼. 네. 여러분들도 쉬고 오세요.